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승조의 스페셜 세 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 강의의 목적이 일반적인 접근법하고 좀 다르게 시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현장주의,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지금 배웠던 기본적 분석이나 가치 분석을 다 기본으로 깔고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실제 전쟁터에서 전투한다 그럴 때 나의 체력, 나의 갖다 해서 주시장인 자본력, 나의 투자 호흡, 그리고 실제 생각하는 거와 현장에서의 모양, 각각 종목의 움직임, 이런 것들을 직관적으로 또 수치 데이터로 보면서 전략을 짜는 그러한 공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오늘은 가장 중요한 케이스로 이런 기준일 때는 여러분들 다칠 확률이 많으니까 매매하지 마 기준을 세워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일반적으로 지금 여러분들이 접근할 때 대부분들이 이럴 때 매매하라고 많이들 추천을 드릴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딱 매매 금지 기준 설정 이렇게 제목을 뽑았습니다. 어떤 패턴일 때 매매하지 마라. 저는 정배열 때 여러분들이 크게 다친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기술적 분석하면 정배열된 것만 매매하라고 그러죠. 정배열의 시작점이 어디였고 지금 위치가 이격이 어떻게 되고 그러면서 그 위치를 기준을 잡아서 이 정배열의 주가가 이 정도 위치에 있을 때는 매매하지 말자라는 기준을 여기서 52주 최고가와 최저가의 그 진폭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122평선의 이격률이 얼마인가? 그리고 이제 또 각 기업이 상장 폐지 기준 연속 4년 적자라든지 부채 비율이라든지 영업이익이 감소 추세든지 이런 어떤 기준선을 딱 정해놓고 이런 기업들은 매매하지 않는 게 어떻겠나 이렇게 전략을 짜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씩 보죠. 그래서 실전 매매에는 여러분들 제거법 2,000개나 되는 여러분들 종목의 이 타겟팅을 여기서 3개의 종목을 선정을 한다고 가정할 때 이미 상승률 기준으로 너무 급등한 거 제외, 122경률이 너무 급등한 거 제외, 부채비율이나 기본적 분석 제외, 그 다음에 각각 상장 폐지 요건 제외하면 남은 거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 남은 것 중에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원칙을 여러분들한테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하나하나씩 보죠. 이럴 때 여러분들 그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우라쿠가미 구미호의 4개를 응용하셔갖고 저는 겨울이나 봄에 사서 여름을 하나, 둘, 3단계를 나누고 가을이 가장 아름답지만 이게 갑자기 사과가 사과나무에서 뚝 떨어지듯이 가을이 가장 위험한 형국의 위치다라고 보면서 이 각 주기마다 평균적인 감각, 우리가 120일이 어떻습니까? 한 달에 20일이라면 6개월 정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각 종목마다 어떤 거는 겨울이 3개월이기도 하고 어떤 때는 1년이 걸리기도 하지만 평균적으로 6개월씩 끊어갖고 이 주기를 분석해서 접근을 해봅니다. 그러면 이렇게 또 나오겠죠. 여기가 겨울 패턴입니다. 계속 떨어지면서 122선 우하향 그리고 5일선, 11선, 21선이 밀집 국면 보이면서 120일 아래에 20일 이평선이 있을 때를 겨울의 패턴이라고 합니다. 역별 패턴이죠. 저는 이럴 때 종목을 매수해서 봄의 단계가 언제라면 요 20일 이평선과 120일의 이격을 보면서 20일이 121선을 뚫는 초입을 봄으로 진단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여름 1단계는 121에서 이격이 한 20에서 38.2. 그 다음에 여름 2단계는 이 이격이 122격이 거의 60에서 100. 그럼 10,000원일 때 16,000원이나 20,000원 있던 거가 여름 2단계입니다. 3단계는 그 더블 이상 갔을 때 121이 10,000원일 때 이 주가가 벌써 30,000원에서 40,000원에 거래될 때 그런 것들도 허다합니다. 이런 것들은 매매하지 마. 그리고 이게 122격으로 보는 거예요. 또 하나는 상승률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상승률. 상승률은 여기 121 기준에서 요 2격으로 기준점을 잡는 방면 상승률은 요 저점이 궤적일 때 38.2, 61.8, 100, 161.8 이렇게 피보나치의 비율로 해서 요게 3개월, 5개월, 8개월 이렇게 개월수를 기준을 잡아갖고 각각의 종목에 따라 이게 시가 상위 종목인지 중저가 옐로칩인지 뭐 1,000원, 2,000원짜리 저가 투기준지에 따라 이 상승률의 기준을 잡습니다. 그래서 122격 기준과 각 시가총액 사이즈별로 상승률을 갖고 제거법 이 상승을 하면 매매하지 않는다라는 기준을 세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그래프 한번 보세요. 이런 박스를 근 자리 저는 이런 모양을 준 거는 매매하지 않습니다. 다 120 우상향, 60일 우상향, 20일 우상향 그리고 20일 이격이 무려 20이나 30% 되면서 120일 이격이 더블이 되고 이 저점에서 100% 뭐 161.8 이렇게 급등하는 종목은 정배열에 닫힌다. 그러면서 첫 번째 각도, 두 번째 각도, 세 번째 각도 하면서 최근에 IT 섹터로는 주성 엔지니어링, LG이노텍, 코리아 서키트 이런 종목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코리아 서키트, LG이노텍. LG이노텍을 우리가 전략화시켜서 매수해드렸던 게 18만 원에서 20만 원 겨울의 패턴에 작년 10월 중순 정도 됩니다. 코리아 서키트도 이때가 12,000원, 14,000원이었습니다. 이런 겨울 때 사서 여름에 3단계 극단일 때 누구나 다 이구동성으로 좋다고 추천할 때 매매 다 팔고 매매하지 마. 오히려 지금은 LG이노텍을 하느니 LG전자나 LG디스플레이에서 X축, Y축 놓고 40만 원 이상에서 LG이노텍은 매매 안 하면서 이게 흔들 때 전에는 32, 3만 원 오면 눌림목을 매수하라고 그랬어요. 요번에는 요 32, 3만 원까지는 빠지면 이게 이제 무너지는 그래프가 되니까 대충 35만 원에서 37만 원이 눌림목이 되겠지만 오히려 상대 속도로 LG전자나 특히 LG디스플레이, 삼성전자와 LG가 서로 OLED 디스플레이 서로 협업관계의 비즈니스 둘이 생기면 오히려 이제는 LG이노텍. LG이노텍은 이제 뭐가 가져야죠? 애플이 가야 됩니다. 애플이 150불에서 지금 175불인데 직전 고점 185불을 돌파해서 신고점을 내야 LG이노텍이 더 갈 수 있는 오히려 그럴 때 이제 오히려 카메라 모듈 LG이노텍의 다음 부품단에 뭐 더구전자라든지 다음 순환을 중소형주에서 찾아내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더구전자 그래프 보시면 여기 121선의 근처에 있습니다. 이렇게 각각의 위치 파악을 하면서 전략을 짜는 게 어떻겠나 이렇게 진단을 해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각각 종목이 이렇게 상승 속도, 각도, 하락 속도, 하락 각도를 측정하는 툴이 없을까 할 때 저는 이걸 상승 삼각형, 하락 삼각형으로 이게 무슨 그 기하학 같은 도구인데 저는 주식을 물리학, 수학, 통계학, 그 다음에 기하학 이거를 아주 우리가 산수나 중학교 때 배운 그런 지식 갖고 접목시켜서 매매를 할 수 있다는 거 이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시해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뭐 학력이 상관없이 이런 툴을 사용하시면 어떤 기준이 서고 그 다음에 여기에 맞춰서 전략을 세울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이 상승의 기점과 이걸 일로 놓고 4등분을 한 다음에 정확하게 하려면 엑셀로 이 바닥에서 25%, 50%, 75%에 이게 며칠간 거래되는데 다 똑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평균 거래량도 계산해주고 조정할 때 평균 거래량 이렇게 아주 정밀적으로 엑셀을 통해서 분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냥 단순하게 각도와 수치만 보시면서 또 하락 각도도 4등분해서 1로 놓고 그 다음에 요 대반등의 에너지를 측정하는 툴로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설명하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잘 안 되시죠? 그러면 사례를 통해서 한번 같이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그 전에 여러분들 기하학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저는 기하학, 각도, 에너지.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게 저점에서 25도 각도. 이거는 거의 잘 안 올라가는 횡보하는 느낌이 드실 겁니다. 그런데 45도 각도는 제법 탄력성 있게 움직이고요. 그 다음에 하루에 어떤 30% 상한가를 치면 이거는 거의 수직 각도 63.4도 이상의 각도로 여러분들은 느껴지실 겁니다. 그런데 이 30%가 3개월 동안의 기간의 시간을 대입해 보면 이게 요 30%가 25도 각도 아래로 내려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시간이라는 감각과 요 상승률의 감각을 같이 접목해서 이 에너지를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각도가 3번 바뀌는 25도, 45도, 63도를 카지노 각도라고 이 마지막 이 분출하는 각도에서는 보유자 영역이고 그 다음에 보유했을 때 어느 선을 어디까지 갈지 모르잖아요. 그럴 때 데드라인을 정해서 급등 시에 비율 매도하면서 목표 단가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카지노 각도에서는 이 이격을 보시고 그 다음에 어떤 모멘텀으로 가나 실적으로 가면 장기적으로 유도할 수가 있지만 이게 이벤트성으로 실적이 뒷받침 안 되는 모멘텀으로 가면 이게 급등했다가 급락하는 그러한 현상이 자주 발생하니까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 전략을 세울 때 참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대부분의 종목들이 1월 27일 엔솔이 상장될 때 저점을 맞으면서 또 어떤 종목들은 작년 10월 13일 IT는 작년도 10월 13일 날 저점이 많고요. 어떤 거는 3월 8일이나 3월 15일 날 저점이 형성되는 게 있습니다. 각각 군집 현상의 저점이 언제 나왔나 보시고 그 다음에 52주 최고가 대비 하락을 일로 놓고 대반등 4등분 한 다음에 요 반등이 74, 21, 38.2, 50%, 61.8 이렇게 설정해서 대반등 에너지 요번에 우리가 15만 원대 하지 말라고 했던 A 프로를 58,000원과 62,000원에서 사갖고 9만 요 61.8을 돌파하는 선이 9만 원이었는데 이거 넘었을 때 매도해 드렸습니다. 이렇게 급락에 대한 대반등 에너지 이 매도 타임 볼 때 그 데드라인 그리고 그 속도를 여러분들이 측정하는 감각을 어떻게 하느냐. 에코프로의 경우는 그 전파동의 에너지 갖고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 떨어질 때 여기까지 떨어질지 58,000원대까지 떨어질지 예측 가능하십니까? 저는 이게 14만 원에서 15만 원대 절대 매매하지 마. 오히려 이 에코프로를 이 시점에 작년 10월 달 중순에 18만 원에서 20만 원에 LG 이노텍이나 12,000원과 14,000원 사이에 코리아 서킷으로 이동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1년 동안 매매하지 마라고 잡은 이유는 이 최초 기점 2020년 10월 달에 이 종목의 저점이 9,000원이었습니다. 9,000원짜리가
15배 15만 원 간 거를 여기 이 1500%, 1600%를 무슨 영광 본다고 따라가십니까? 그래서 제가 이 상승폭의 반은 무조건 깨진다. 그리고 이게 A, B, C로 빠지나 보자. 실제는 어디까지 빠졌냐면 요 58,200원, 58,000원이니까 요 60%대까지 급락을 한 걸 체크하실 수가 있습니다. 끔찍하게 빼죠. 왜? 이렇게 급등한 거는, 그러니까 산이 높으면 골도 깊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의 또 대주 노이즈라든지 여러 가지의 또 뭐 상황이 2차 전지 쪽에 몰아붙이면서 완전히 급락 파동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반등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히 여러분들 이번 조종은 전번의 상승률이 얼마나, 아직 덱스터는 매매 대상 제외입니다. 아니 고점에서 지금 53,000원짜리가 반토막이 났는데 왜 아직은 매매 대상에서 제외냐? 저는 이게 실제로 뭐를 확인하려면 1, 4분기 실적과 2, 4분기 실적의 수치를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6,600원에서 53,000원까지 급등했기 때문에 지금은 얘는 18,000원도 올 수도 있고 12,000원과 15,000원 사이도 올 수 있고 이거는 아무도 예측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컨텐츠 관련된 종목들은 뭐 이런 것들이 뭐 A스토리, 쇼박스, 뭐 덱스터 할 거 없이 작년 NFT 메타버스로 11월 달에 고점을 찍은 거는 여러분들 통상적으로 저는 6개월을 아까 주기 6개월을 두 번 놓고 분기 실적의 추세를 봐서 실적이 뒷받침 안 되고 더 이상 뭐 좋은 얘기보다 나쁜 얘기 나왔는데도 이 아까 역발상의 ABC에서 수렴되는 5일선, 11선, 21선, 심지어 60일과 120일이 다 바닥 패턴을 보이는 이런 상황까지 이 종목은 매매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종목을 선택할 때 요 지금 많이 빠졌어보다 최초에 얼마부터 시작했나 이거를 기준으로 삼아서 매매 타이밍과 흐름을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도 종합주가 지수의 위치 파악 때 기준을 삼습니다. 여러분들 요게 지금 이번 시장이 어디까지 조정할까는 저는 이 상년도 10월 말에 2260을 기점으로 해서 이 상승률에 이번 조정이 어디까지 빠질까 요거를 갖고 하는데 우리가 실제로 요 라인 고점에서 22% 빠지는 1월 27일 엔솔이 상장하는 시점까지 저점이 형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 상승 삼각형이 2200과 요거를 4등분한 게 75%가 3050, 2790, 2526 나오고 실제 하락 삼각형은 3316에서 2592를 기준으로 해서 요거를 4등분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승 삼각형의 반이 2709, 2800선이고요. 그 다음에 하락한 삼각형의 반이 얼마인가 이거를 추적하셔갖고 여러분들 요번 반등폭이 어디까지 갈 건지를 측정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하락의 반은 무조건 대반등 나와야 이 요번에 형성된 1월 27일에 2594가 진바닥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2700과 2750에서는 아직까지 불안합니다. 2800과 850, 즉 이 상승상국의 반 이상은 갖다 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잘 기억, 요 3050이 얼마나 의미 있는 가격인지는 기술적 분석하시는 분들은 체크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때 선물이 400포인트고 그 다음에 종합주가 3050 이게 무너지면서 우리 급락 파동을 본 겁니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기준이 되겠죠. 그럼 삼성전자는 상승상각형 56,000원에서 96,000원에 반이 76,000원인데
이 반도 붕괴해갖고 이번에 68,000원 고점에서 거의 마이너스 30%나 급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 저점이 10월 13일에 있었고 3월 8일 날 쌍바닥으로 있었습니다. 이번에 우리 시장이 한 번 더 부러진다는 얘기는 요 10월 13일과 3월 8일에 삼성전자를 공격하는 외부 상황이 나왔을 때 가능할 겁니다. 이게 가능하려면 뭐 홍콩까지 셧다운 되면서 미국과 중국의 싸움이 더 격화되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은 장기화되면서 금리는 빅스텝으로 가고 최악의 시나리오로 갔을 때 환율은 1250원 돌파하고 그럴 때나 공격이 가능할 겁니다. 근데 그런 상황이 아니면 요 76,000원 이거를 뚫어주는 에너지가 나올 때까지는 계속 지그재그 박스에서 움직이지 않을까.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는 그나마 SK 하이닉스는 요번에 10월 13일이 저점이고 외국인이 이때부터 매수를 합니다. 장어기 고점이 15만 원이에요. 그러면 이게 하락삼각형이죠. 하락삼각형의 반이 얼마예요? 12만 원. 75% 능선이 13만 5천 원. 그래서 저희 방송을 들으신 분은 SK 하이닉스 욕심 부리지 말고 13만 5천 원대 70 내지 100%를 다 팔아라. 요 15만 원을 기다리시는데 이 15만 원이 상당히 오래 걸리고 아직도 1년도 걸릴 수 있으니까 이걸 팔아갖고 요번 조정 때 요 중심값을 지지하는지 붕괴하는지 보자 했는데 어때요? 쌍봉 주고 11만 원은 지지를 해줍니다. 그런데 12만 5천 원은 저항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지금 수렴 과정에 있습니다. SK 하이닉스. 그러니까 지금 대장 종목들이 못 가는 게 가장 큰 악재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대반등 중이고 하락 중일 때 여러분들 어디까지 갈지 모를 때는 이 아이디어를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20일씩 끊어서 보시고요. 요 20일 동안에 어느 선이 상승 추세가 유지됐는데 요 75% 능선 아니면 요게 20일씩 끄는 게 20일 이평선이 정배할 때 20일과 요 주가의 중심값 요렇게 각각의 데드라인 정해서 어느 선을 깨면 내가 갖고 있는 거 50% 끊었다가 밑에서 다시 산다. 추세가 무너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계속 추세가 유지되면 끌고 가면서 데드를 높이는 감각으로 가시고요. 하락파동 또 이 선을 반드시 지지해야 된다. 그게 저는 21선과 121선의 이격과 121선까지 빠진 거를 판단하기는 이미 늦었습니다. 그래서 실전 매매에서는 21선이 반드시 지지가 돼야 되지 저항이 되면 일단 끊었다가 다시 보는 그런 전략도 같이 병행을 해서 툴을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거를 인덱스에다가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홍콩 증시를 왜 중요하게 보냐면 앞으로 우리 증시는 미국 증시보다 홍콩 H 18조나 되는 ELS가 럭인 상태 되면 우리 시장은 붕괴된다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준이 되는 홍콩 ELS, 홍콩 H 기초자산의 대표성을 갖고 있는 종목. 요번에 3월 15일 날 굉장히 위험했습니다. 6천. 이게 5,500대까지 빠졌으면 아주 ELS 럭인 상태로 반대 매매 나가고 아주 우리 장은 뭐 2,500이 뭐예요? 한 2,200, 300까지 빠지는 공포가 나올 뻔 했는데 여기서 막아냈습니다. 그러면 이게 120일이 지금 8,500이거든요. 21선이 지금 7,500 정도 됩니다. 근데 21선이 지금 하락, 또 120 하락 역배열이에요. 그러면 떨어진 삼각형의 대반등인데 이걸 두 가지로 체크하는 겁니다. 저기 최고점 12,271, 그 다음에 바닥 요번에 6,000. 요번에 요 25% 능선을 줬다가 다시 꺾여 내려오고 있습니다. 안심하려면 하락폭의 반인 9,000 정도까지는 가져야 됩니다. 근데 이게 아직 실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5% 능선이 저항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세밀하게 보면 제가 이럴 때 날짜를 5일씩 끊어서 봅니다. 끊어서. 그럴 때 요게 3월 20일 기준으로 이때 고점이 7,400. 그리고 요번 떨어지기 전에 중간 고점이 8,800. 2월 10일, 2월 17일 요 두 날을 잘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때 각각 우리 파생 기준으로는 372.45, 2월 17일은 373, 여기서 종합주가지수는 2700, 780 정도에서 두들겨 맞았습니다. 이때 홍콩이 8,800이었습니다. 그리고 30%의 공격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8,000을 깰 때 날짜가 3월 3일, 3월 4일. 이때부터 현물, 선물, 비차익에서 외국인들의 집중 매도가 있었습니다. 이런 맥점들도 실전에서 분석하실 때 참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대반등을 주는 거예요. 3월 20일 날이 7,462. 그러면 75% 능선이 지지하면 계속 아까 상승 추세 유지, 상승 추세 유지, 상승 추세 유지 이렇게 진행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3월 28일 현재 어디까지 갔었냐면 23일입니다. 요게 3월 23일까지 7,758까지 갔다가 오늘 상해가 셧다운되는 그런 악재 속에서 한번 흔들었습니다. 굉장히 위험했었거든요. 7,200 여기 40까지 갔다가 지금 장중에 돌렸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이 75% 능선 7,330, 요 7,300을 여기가 저항이 되면 계속 빠지는 거고 지지되면서 요 현재까지 고점인 7,700을 뚫고 올라야 됩니다. 이래야 안도 랠리가 나옵니다. 홍콩 H를 계속 추적을 하겠고요. 그 다음에 홍콩도 똑같은 감각으로 추적을, 여기 지금 현재 오늘 내가 오기 전에 종가로 오늘 저점이 7,194까지 갔다가 다시 7,454로 돌렸다가 윗골이 달리면서 종가는 7,373으로 끝냈습니다. 그러니까 7,300원 겨우 유지했습니다. 근데 떨어졌다가 지금 양보 나오는데 이게 음봉으로 두들겨 맞으면 안 된다. 그 데드라인을 7,300 잡겠습니다. 그 다음에 항생 홍콩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똑같은 감각으로 31,000원에서 31,100포인트에서 18,200까지 여기도 42%나 인덱스가 42%나 급락시켰습니다. 그리고 요 자리가 25,000자리인데 2월 10일과 2월 17일 정도입니다. 그리고 3월 3일 날 붕괴되면서 18,000원까지 빠졌다가 지금 대반등 중입니다. 그럼 대반등 에너지도 똑같이 봐야겠죠. 여기 2월 10일이 25,000, 여기가 맥점입니다. 그래서 반은 회복해야죠. 21,600을 머릿속에 두시고요. 그런데 3월 20일 날 요거를 뚫었습니다. 21,600으로. 그래서 하락폭의 반은 대반등. 다행이다. 그러면 이제 21,600을 지지해 줘야겠죠. 그리고 실제 오늘까지 실제 22,000까지 갔다가 요거에 이제 75%는 21,300을 머릿속에 두십시오. 이거를 강력한 지지선 돼야 이 22,000 고점이 아니라 추가 더 상승할 수 있다. 근데 21,000을 깨면 이 2만도 위태롭다. 이 2만을 다시 붕괴하면 우리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쇼 걸고 지수가 갖다 예를 들어서 2,700을 다시 붕괴하는 그런 현상이 나오기 때문에 이 홍콩 H 상해를 나스닥보다 더 중요하게 체크하면서 대응을 해 보겠습니다. 오늘 21,200까지 갔다가 요 21,600으로 일단 여기도 이제 양봉으로 터닝을 해줘서 다행입니다. 그런데 지금 방송하는 3월 28일 현재 요 방송이 언제 나갈지 모르겠지만 이게 장대 음봉으로 해서 21,300을 뚫고 내려가면 다시 저점을 확인해야 됩니다. 이런 현상이 안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시 추가적인 에너지가 상승으로 터닝하려면 홍콩마저 셧다운 되면 안 됩니다. 그러면 홍콩마저 셧다운 되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리오프닝주 물 건너 갔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미국 의존도 전체 100일 때 15, 16, 중국이 26이나 됩니다. 그리고 홍콩을 거쳐서 유럽이나 동남아 중간 가는 걸 보면 동남아까지 합치면 이게 50%가 넘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나라의 수출 주력 에너지 이런 것들이 홍콩 H의 시장 동향에서
점검하시면서 체크를 해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중국은 3,370입니다. 중심값이요. 이번에 3,023까지 급락했다가 대반등인데 대반등 폭이 홍콩이나 홍콩 H보다 못해요. 거기보다 못합니다. 그래서 실제 이렇게 보시면 대반등 폭이 여러분들 3,200까지 8%. 근데 종합주가지수는 얘보다 더 못해요. 4에서 6%. 홍콩 H나 홍콩이나 코스닥이 더 낮습니다. 그러니까 이유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누르기 때문에, 시가상위 종목들 누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을 계속 점검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추적해 보면 상해는 이렇게 이 3,200, 요 3,200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겠습니다. 오늘 이걸 깼다가 여기 종가로는 살짝 3,200에 걸쳤습니다. 위태위태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여기 3,000이 쌍바닥인지 여기서 N자형이 나오기 위해서는 적어도 3,350과 3,450 정도는 가져야 이 시장이 그나마 이게 진바닥 가능성이 높아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이게 진바닥인지 여부는 계속 한 달 동안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스닥은 여러분들 나스닥이 오히려 상대적인 에너지가 셉니다. 무슨 얘기냐? 저 16,210이 작년도 11월 달 고점에서 요번에 12,555까지 23% 인덱스가 빠진 다음에 하락폭의 반이 14,300인데 이거를 여러분들 3월 20일까지는 이 돌파를 못했어요. 그리고 의미 있는 게 2월 10일 날 14,500이거든요. 그런데 나스닥은 지금 14,200까지 지금 계속 상승 추세입니다. 인덱스로 13% 대반등. 그러니까 마이너스 20% 이상 급락했다가 13% 이상 대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4%에서 5% 대반등 때 거의 배 이상의 대반등을 형성해 주고 있는 이러한 나스닥의 에너지입니다. 우리 종합주가 지수 보세요. 에너지가 진짜 형편없죠. 저 3,300과 2,591에 25%, 요 7%, 2,772입니다. 요것도 아직 돌파를 못해요. 요것도 아직 돌파를 못합니다. 이렇게 추적을 해보시면 저기 작년도 3,050 의미 있는 고점 12월 13일 그리고 2월 10일이 2,788 요거 의미 있는 고점. 그런데 이 50%는 지금 넘었어요. 지금 75% 능선까지 대반등이 시도했는데 여기가 계속 저항을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종합주가지수는 어떻게 돼요? 2,700을 절대 깨면 안 되겠죠. 요게 생명선입니다. 앞으로 이 시장을 읽는데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그리고 오늘 또 딱 보시면 2,742 그러면서 뭔가 치고 나가야 될 자리에서 못 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계속 눌러요. 그러면서 중소형 정책 테마주나 저가주들 계속 순환만 시킵니다. 질이 그렇게 좋지 않은 선수장이다라고 표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 시장이 이러한 환경을 딱 보면 급등한 종목 따라가지 말고 매매하지 마 기준 있는 거 하지 마시면서 길목 지키 전략으로 가야 되는데 이 시가상위 종목이 에너지가 이 최소한 2,800과 2,850 정도 회복을 해줘야 121선 수준까지 가야 이 쌍바닥의 2,600의 검증이 확인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아직까지 언제쯤 확인될까요? 4월 14일이 옵션 만기일이고 금통위가 있는 날입니다. 각각 옵션 만기일 기준으로
또 FOMC의 5월달 또 금리 빅스텝으로 가는지, 그래서 4월, 5월, 6월 이 3개월 동안 1, 4분기의 실적의 흐름과 그 다음에 만기일의 기준이 어디로 저 중심 가격이 위로 가냐 아래로 가냐 이거 갖고 전체적 시장을 싸워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코스닥이 더 나아요. 코스닥이 저 고점 1000에서 835원째 21% 빠졌다가 하락폭의 반이 949인데 지금 코스닥 지수 보시면 3월 20일까지는 921로 10% 정도 에너지를 줬습니다. 오늘 현재 937까지 12% 하락폭의 반 정도의 대반등 에너지가 나와서 상대적으로 코스피보다는 좋죠. 종목장이 계속 순환이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은 이렇게 전체적인 그립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전략을 짜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 매크로로 하락삼각형, 상승삼각형 하면서 중심의 변화를 측정해서 매매하지마 기준 있는 거를 찾고 아직까지 바닥에서 겨울이나 봄 패턴에 있는 정책 테마주 사면서 순환시키는데, 그런데 지수의 중심이 무너지면 개별도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공부한 하락삼각형, 상승삼각형 중심의 변화 요걸 잘 체크하면서 싸울 수 있는 환경인지 아니면 리스크 관리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배운 정배열의 각도가 완전히 카지노 각도에 60도 이상 급등하면서 매매하지마 기준, 상승률 기준, 122격 기준 하는 건 절대 매매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종목을 찾을 때 제가 팔로더맨 이해 당사자의 충돌 이렇게 설정했는데 갑자기 뚱딴지 같이 이게 뭐냐, 여러분들 어떤 종목을 선택할 때 지금 또 하나 기술적 분석이나 기본적 분석 이런 가치 분석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follow the man, 거버넌스, 대주주의 구성 이런 것들도 측정해서 여러분들 그 대상을 찾는데 저와 같은 이렇게 흐름으로 한번 따라와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제가 녹십자 그룹 중에 어떤 종목을 선택할까라고 고민했을 때 저는 이렇게 follow the man, 이해 당사자의 지배 구조 갖고 판단하겠습니다. 그러면 녹십자 그룹을 이렇게 그물망 연결 지도로 이렇게 그려 놓습니다. 그래서 녹십자 홀딩스, GC셀, 녹십자 웰빙, MS, 케어랩스, 유바이록스, UBK. 이거는 GC셀은 녹십자 셀과 녹십자 랩셀이 합병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아니 케어랩스는 유바이로직스는 무슨 녹십자 그룹하고 연관이 있어요 하는데 이게 투자 역사를 공부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2020년 3월 달에 녹십자가 유비케어를 인수하면서 여기에 있는 똑딱 그리고 케어랩스는 꿀딱, 이 병원 여러분들 병원 가면 진단서 쓰고 어떠한 조제할 거 약을 주면 약국 찾아다니면서 약국이 정해지죠. 가서 약 타고 이러한 플랫폼을 꿀딱, 똑딱이 중시하는데 녹십자가 2020년도에 이거를 다 인수해갖고 플랫폼을 독점할 목적으로 M&A 전략이 들어갔습니다. 이때 유비케어 같은 게 5,000원, 6,000원이 14,000원 가고 케어랩스가 어마무시하게 급등했습니다. 이런 지배구조의 이 변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에너지를 주는데 그 투자 역사를 보시면 여기 보시면 녹십자가 메어의 풀 투자 파트너스, 그러니까 얘를 데일리로 내서 갖고 데일리 블록체인이 대주주로 있는 케어랩스를 인수하는 우선 사업자 선정을 시작했고 또 2020년 5월 달에는 녹십자 헬스케어가 유비케어 대주주에 있는 유니머 홀딩스 주식을 인수하면서 녹십자 그룹이 이 플랫폼을 인수하려는 본격적인 M&A에서 여기서 디지털 인프라 플랫폼 이런 게임이 딱 들어가니까 주가가 어마무시하게 급등하죠.
그래서 하나의 큰 게임 나왔는데 지금 상태에서 여러분들 한번 보시죠. 이게 이제 시티랩스라는 주가인데 이게 데일리 블록체인입니다. 데일리 블록체인. 요때 2020년 3월에서 요게 이게 월봉입니다. 이때가 이제 보시면 400원, 500원짜리가 1,600원까지 막 급등하고요. 그래서 데일리 블록체인이 갖고 있는 케어랩스 하면 이것도 살아나는 거 아니야? 뭐 하면서 했는데 실패했습니다. 이 데일리 블록체인이 주가가 막 케어랩스가 급등하니까 인수가를 너무 높게 불러갖고 그 녹십자가 포기하고 결렬이 됐습니다. 그 결렬되고 나서 제가 요 십자, 그러니까 10월 29일, 30일 날 어느 날 갑자기 미국의 투자회사인 PCI가 이거를 인수합니다 하고 뭐 나스닥에 상장시킵니다 하고 뚱딴지 같은 그러한 뉴스를 보게 되십니다. 그럴 때 제가 방송에서 이거 간단히 얘기해서 위험한 매매니까 100% 매도하고 옆에도 가지 마라. 이 데일리 블록체인은 700원까지 박살이 났고요. 그 다음에 이때 시티랩스 주주 데일리 블록체인이 이 옐로우 모바일입니다. 옐로우 모바일이 상당히 노이즈가 많은 그룹이죠. 이것 때문에 지금 뭐 데일리 블록체인이 갖고 있는 케어랩스도 매각이 실패하고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의 이게 또 그나마 이 그룹이 가장 괜찮은 게 FSN인데 이것도 요렇게 급등하다가 다시 꼬꾸라지는 그래서 옐로우 모바일과 관련된 기업들은 매매하지 않는 게 어떻겠나 이렇게 진단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이게 FSN 보시면 이게 옐로우 모바일이 들어가 있는 거는 피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뉴스를 한번 보세요. 여기 내가 빨간 2020년 10월 29일 날 미국 기업의 PISI 인터내셔널이 이 DBC가 데일리 블록체인입니다. 케어랩스 FSN 옐로우 모바일 거를 인수한다. 그러면서 이 방일 날에는 막 상한가 들어가요. 다 엑스트라라고 있습니다. 이 뉴스 나올 때. 여러분들 이 바닥의 투자 역사나 흐름 아시면 이 PISI 인터내셔널의 대주주가 누구 이름 얘기 안 하겠습니다. 유명하신 분인데. 그리고 이 기업이 손대는 거 매매하지 마라는 제가 철칙을 지켜드리고 있어요. 요것도 한번 참고를 해 보시고요. 그리고 우리는 오히려 유바이 로직스를 녹십자 그룹이 M&A 하면서 여러분들 이거 M&A 할 때 이거 상장 전에 녹십자가 투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상장시키고 이럴 때 4,000원에서 여러분들 우리 유바이 로직스 갖고 우리 저를 아시는 분은 엄청난 큰 수익을 냈는데 이것도 녹십자의 M&A와 녹십자 그룹의 거버넌스로 큰 게임이 나왔던 겁니다. 이것도 뉴스를 보시면 470억의 잭팟 그러니까 이 정도 챙기고 나왔습니다. 최초는 2013년에 투자하고 그러면서 코스닥 상장시키고 그 4,000원에서 8,000원에 놀던 거를 3만 원까지 급등하자 145만 주를 팝니다. 그런데 이건 5만 원까지 더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공모가가 6,000원이거든요. 거의 이것도 템버거 게임을 한 다음에 엑스트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오늘 배운 거 그러면 이제 남은 게 뭐예요? 녹십자, 녹십자 홀딩스, GC셀, 그 다음에 유비케어, 녹십자, MS 웰빙 이런 것들만 남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또 하나의 거버넌스는 뭐예요? 지금 녹십자의 대주주를 보시면 그 창업주이신 허영섭 회장이 사망하면서 오남이신 허일섭 회장님으로 손바퀴 그럴 때 그 과정의 투자 역사를 보면 사망하셨을 때 그 어머님하고 장남하고의 그 간단히 얘기해서 여러분들 뭐 땅콩 사건 같이 뭐 형제의 난, 뭐 그다음에 조카의 난 이렇게 같이 이 녹십자도 어머님하고 그다음에 장남 간의 지분 경쟁의 싸움이 있었습니다.
그게 그래서 장남이 지면서 지분을 매각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게 이제 오남인 허일섭 회장으로 넘어오는 그러한 투자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치 SK그룹의 최종권 초대 회장이 쓰러지면서 최종현 동생분으로 가갖고 SK그룹이 최태원 이 라인으로 가면서 이 최종원 회장님의 라인에 최신원, 이 최창원 이 라인이 뭔가 또 마이너스적 에너지였던 걸 여러분들 투자 역사를 보면 아듯이 녹십자 그룹도 이 밑바닥에는 이제 그 작은아버지와 조카 이 지배 구조가 앞으로 불씨가 되는지 아니면 키워놓고 잘 배분이 되는지가 이 허일섭 회장님의 지금 나이가 대충 한 70이 넘으신 것 같은데 앞으로 10년 후에 이 지배구조의 변화를 또 우리는 동태적으로 추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허일섭 회장님의 장남이 또 계시고 그 다음에 그 조카 되시는 허은철 대표 이분도 아버님이 이거를 만드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계속 우리는 추적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녹십자홀딩스가 이게 지주회사예요. 57개월 빠졌다가 11개월 급등했다가 지금 13개월 조정입니다. 변동성도 끝내줘요. 벌써 고점에서 55,000원에서 2만 반토막이 된 상태입니다. 지금 보시면 이럴 때 우리가 이게 이 일수로 보면 이게 며칠간 지금 266일 동안 하락만 본 거예요. 그리고 지금 계속 역별의 겨울의 패턴입니다. 56,000원에서 실제 저점 1월 27일입니다. 엔솔 28,000원. 28,000원에서 24,000원이니까 지금 한 11%는 올라 있어요. 그래도 체감지수 각도가 지금 25도 각도도 안 되죠. 45도 각도 되려면 한 35,000원과 4만원 정도까지 가야 되는데 느낌 없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하락폭의 반이 38,000원. 지금 3만원이 25% 능선인데 이건 40%. 그래서 녹십자 홀딩스는 2만원과 23,000원 매수가 되지만 아직도 에너지가 전 재미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녹십자도 비슷해요. 12개월 올랐다가 지금 박살을 내서 지금 13, 4개월 조정하고 있고 하락 조정 기간이 얘도 254일이고 완전히 역상을 바닥 패턴은 바닥 패턴이죠. 그런데 거래량 에너지 끌개가 없어요. 끌개. 뭐 끌개라는 건 이벤트, 실적의 증가 뭐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이런 게 없습니다. 그러면 녹십자 홀딩스의 주주를 보시면 뭐 지분 싸움이 있으면 또 그게 끌개야 될 텐데 허일섭, 모가명구소 12% 나갖고 있어요. 경쟁할 수가 없어요. 허은철, 허용준 이 분이 갖고 있어봤자 2.9, 2.6. 뭐 상대가 안 되죠. 그래서 이러한 경영권 분쟁도 뭐 의미가 없는 것 같고 녹십자도 홀딩스가 지배하죠. 그러니까 녹십자 또 홀딩스, 허일섭 회장 이 라인의 이 지배 구조를 무너뜨릴 수 있는 에너지가 없습니다. GC셀, 녹십자 랩셀하고 녹십자셀 합작인데 여기에 지금 보시면 고점에서 얘도 한 50% 빠졌는데 이거 대주주 구성선분 보면 녹십자와 녹십자 홀딩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실적의 성장성을 추적해야지 지배구조의 싸움은 생각하지 않아야 될 겁니다. 그러면 제가 그래서 유비케어 딱 이거 지금 디지털 의료 네트워크 현 정부의 원격 진료 비대면 스마트 헬스케어 빅데이터 디지털 헬스케어 이런 것들에 관련돼서 상당히 중요한 방향성을 줄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주주는 녹십자 헬스케어인데 이게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GC케어라고요. 이렇게 바뀌었고요. 그래서 이 유비케어를 키우는데 이거는 기간 조정이 어마무시합니다. 382일 동안 조정했어요. 요때 5, 6천원짜리가 14,000원까지 급등했거든요. 이때가 케어랩스하고 막 M&A 들어왔을 때입니다. 어마무시하게 급등했죠. 그리고 나서 기간 조정. 그리고 지금은 6,000원과 7,000원에서 역별의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비케어 대주주를 보시면 녹십자, 녹지사 홀딩스에서 지배 구조로서는 싸움이 안 되지만 미래의 성장성,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앞으로 진행되는 그런 과정에서의 게임, 이런 것들을 체크하시면서 대응하시고, 마지막 시간이 이제 1분 얼마밖에 안 남았네요. 추가적으로 녹십자 그룹에서 할 수 있는 거는 녹십자 MS하고 그 다음에 녹십자 웰빙입니다. 그래서 X축, Y축, Z축 놓고 여기 중심은 유비케어. 유비케어에 내가 100이라면 한 60을 집중해 드리고요. 여기다 녹십자 MS 20%, 녹십자 웰빙 20%에서 요 세 가지를 선택해서 종가를 매일 삼각형 그리면서 투자하시다 보면 현재 여러분들 쉽게 저가의 겨울의 패턴에 사서 봄, 여름, 그리고 상승 추세, 여름에 3단계까지 가는 정책 모멘텀. 지금 뭐 비료주나 수산주나 건설주나 이미 뭐 삼목 에스포민이 막 급등한 거 찾기보다 오늘 이런 매매하지 마 기준, 삼목 에스포는 매매하지 마 기준에 설정되어 있는 종목입니다. 코리아 서키트, 주성 엔지니어링, LG노텍 늦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매매하지 마 기준 제외하고 어떤 종목이 투자 전략에 설정할 때 위치와 그 다음에 앞으로 끌고 갈 수 있는 모멘텀, 이런 걸 연계하는 종목 중심으로 설정을 해서 투자의 전략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효과적으로 여러분들 수익을 낼 수 있다 자신해 드립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